안녕하세요. 오늘 저널 미팅 발표를 맡게 된 석사과정 조은비입니다. 이번 발표에는 자살 생각과 자살 행동을 하는 우울증 청소년에 대해서 조사한 연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논문은 저널 오브 차일드 앤 어덜레센트 사이코파르마콜로지라는 저널에 2023년 10월에 게재되었고,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 1.5로 상위 46%에 속합니다. 이번 KEG에서 Suicidal Ideation, 즉 자살 생각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 이 논문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첫 문단에서는 MDD가 자살의 주요 요인임을 언급하고 있고 suicidality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suicidality는 자살성이라고 하는데요.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며 이 자살성은 이질성을 가집니다. 자살성은 MDD 환자들이 자살을 생각하더라도 실제로 죽고 싶어 하지 않는 이질적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살성의 이해는 MDD 환자들의 자살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정량적 뇌파는 우울증과 자살 성향의 신경생리학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며 MDD의 진단 바이오마커로서 잠재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QEEG를 측정할 때 두 뇌파 전극 간 신호의 유사성을 통해 반구 내 그리고 반구 간 기능적 연결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코히어런스가 대표적으로 사용됩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자살의 맥락에서 이 코히어런스 측정이 자살의 이질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살성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에서 fMRI 연구를 통해 자살성 우울증과 비자살성 우울증 환자 간 기능적 연결성에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관찰되었으며 자살 시도 그룹은 자살 시도가 없는 우울한 청소년 그룹과 대조군에 비해 전두엽과 두정엽 간의 연결성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젊은 연령층을 포괄적으로 본 연구는 있지만 자살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EEG 코히어런스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해 자살 생각이 있는 MDD, 자살 행동이 있는 MDD, 그리고 대조군의 휴식 상태 EEG 코히어런스의 차이를 조사하여 이 코히어런스의 자살의 바이오마커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는 CSSRS에 의해 SI 및 SB, 즉 자살 생각 및 자살 행동으로 진단되어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26명의 청소년과 이전에 정신과적 진단을 받지 않은 대조군 2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모든 환자들은 미니 국제신경 정신과 인터뷰를 통해 MDD로 진단되었고 우울증의 심각도는 CDR-SR로, 불안은 PARS를 통해 측정되었으며 CDR-S와 PARS는 모두 청소년에서 좋은 일관성과 사당성을 보여주는 임상평가 척도로 청소년 정신건강 연구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환자군은 CSSRS에 따라 9명은 SI, 17명은 SB로 나뉘어졌습니다. SI와 SB는 각각 자살 생각과 자살 행동을 나타내는데요. SI는 자살에 대한 생각만 하는 경우이고 SB는 자살 생각이 결국 자살 행동에 이르게 된 경우를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EEG 측정 및 분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분 동안 EOEC 상태를 측정했고 총 2번 시행했습니다. 데이터는 64개의 채널에서 1000Hz의 샘플링 레이스로 측정되었고 60Hz의 노치 필터와 0.1에서 70Hz의 밴드패스 필터를 적용하였습니다. 분석에는 EC 데이터만이 사용되었고 2개의 트라이얼에서 측정된 EC를 결합하였습니다. 결합된 EC 데이터는 10초 단위로 에폭을 나눠주었습니다. 코히어런스 분석은 연구자들이 직접 개발한 반자동 툴박스를 이용했고 18개의 채널 쌍에 대해 그리고 델타, 세타, 알파, 베타 4개의 주파수 대역에 대해 각각 코히어런스를 계산하였습니다.
코헤어런스는 두 개의 이미지 신호 사이의 위상 관계의 일관성을 반영하는 연결성 척도로 신호의 자기 상관관계와 교차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됩니다. 코헤어런스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일관성이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금부터는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은 피험자들의 데모그래픽 정보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환자군과 대조군 간의 병증을 나타내는 지표에서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환자들의 약물 복용과 관련된 표인데요. SB그룹에서 9명 중 7명, SI그룹에서 17명 중 14명은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왼쪽 표에 보시면 SI그룹이 총 10명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아마 미르타자핀에 오타가 난 게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약물 복용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환자군의 경우 심각한 자살성으로 인해 정신과에 입원을 하고 있는 만큼 이 항우울제 약물 복용을 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히어런스 분석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18개의 전극상 중에서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던 경우에 대해서만 표로 결과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SB 환자와 SI 환자 간 전두 두정엽에서 좌측 반군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었는데요. 해당 연구에서는 F3, P3에서 SB 환자와 SI 간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았기에 가설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대신 이 표를 보면 우방구에서 전두 두정엽, 중심 두정엽, 측두 두정엽 그리고 좌방구에서 두정 후두엽에서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우측의 전두 두정엽의 FP2, F4 전극상의 델타, 알파, 베타 코헤어런스와 좌측의 두정 후두엽인 P7, O1의 델타 코헤어런스는 SI그룹에 비해 SB그룹에서 더 높았습니다. SI그룹과 SB그룹은 우울증과 자살성 심각도에서 비슷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SB그룹에서의 증가된 응집성은 SB, 즉 자살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의 측두 두정엽인 TIP8, P8, 전극상의 세타, 알파, 베타 코헤어런스는 SB그룹에 비해 HC그룹에서 더 높았습니다. 이 연구의 연구자 그룹이 이전에 우울증 청소년과 HC를 이 코헤어런스를 통해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었는데 그 연구에서는 이 T8과 P8의 전극상에서 유의미한 코헤어런스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해당 전극상에서 응집성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은 측두 두정엽 코헤어런스가 우울증보다 자살성과 더 관련이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에 적혀있지 않는 전극상들을 포함해서 모든 전극상에서 HC그룹과 SI그룹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은 없었지만 SB그룹의 신경적 상관관계가 SI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충동과 억제에 관여하는 회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체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전극상은 오른쪽 그림에서 좀 더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HC, SB, SI 그룹 간 코헤어런스의 차이를 확인하고 자살성의 바이오마커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SB 환자는 SI 환자에 비해 오른쪽 전두엽 전극상에서 델타, 알파, 베타 대역의 코헤어런스가 증가했고 오른쪽 측두 두정엽 전극상의 세타, 알파, 베타 대역에서 HC에 비해 코헤어런스가 낮았습니다. 우측 전두 두정엽과 좌측 두정 후두엽에서 SB그룹에서의 증가된 이 응집성은 자살 행동과 관련이 있고 우측 측두 두정엽의 응집성은 우울보다 자살성과 더 관련이 있음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코헤런스의 차이는 SB의 유용한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으며 청소년의 자살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EEG 코헤런스가 MDD가 있는 청소년의 자살 위험에 대한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임상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표본의 크기가 작아 그룹 간의 잠재적인 차이를 감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MDD가 있지만 SI가 없는 환자 대조군이 없어서 더 정밀한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